피켓. 이제 맞춰보세요. 피켓 높이 좀 맞춰주세요. 조금만. 가슴으로 할수 얼굴 가리지. 네. 이제 해도 될까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입양가족연대를 대표해서 오늘 회견문을 발표할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키운 조카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80일째 입양한 제 딸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것을,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에 앞서서 잠시 용어를 설명하고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은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유기 아동입니다. 그리고 시설 보호는 보육원이나 과거의 고아원으로 불려졌던 그런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보호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또 그 외에 요즘은 한부모,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지난 11월 감사원에서 유기아동의 가정보호율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우리는 정부의 유기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정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감사원에서 보호대상 아동 지원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예방 정책 및 입양 등 보호제도의 운영 성과와 보호조치 실태, 아동 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성과 감사였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가정보호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시설 보호율이 가정 보호율의 거의 2배나 앞서는 역진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경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보면 시설 보호가 무려 96.6%에 이릅니다. 그에 반해 가정에서 자라나는 가정 보호율은 겨우 3.4%에 미치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현행 입양특례법에 있습니다. 입양을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베이비박스에 담겨진 아이가 늘어나고 낙태가 늘어나고 또한 불법 입양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안타깝게도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양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입양 가족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법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복리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양에 부정적인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방통행식 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행은 2018년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목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유기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무리하게 시행된 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200여 명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이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고 있고, 결국 이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준비도 없이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개정된 법률과 정책의 이런 부재는 무참하게도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즉각 정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보호아동의 전달 체계와 유기아동의 성본 창설에 대한 기준과 시기를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재설계해야 합니다. 시설아동 양산법으로 변질한 입양특례법은 그 개정 방향은 가정보호 우선 원칙이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베이비박스에서 시설에 들어가 그 아이가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동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필수 여건인 출생신고가 사실상 그 알 권리의 의미도 알기 전에 아이들이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고, 유기아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아동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비밀 출산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1년에 0.98%라고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엄마와 아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호 대상 유기아동에 대한 법률과 정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유기견, 유기묘 등 버려진 애완동물들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동물의 그 유권자 수가 우리 아이들의 유기된 아이들의 유권자 수에 현저히 못 미치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재개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함께 가는 세상의 실현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전국 입양가족연대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고아권익연대를 비롯한 14개 단체 일동.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참 혹시나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이메일로든 뭐로든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시 이종락 목사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비밀 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합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중심에는 보충성이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아동은 행복하고 애정이 있고 이해하는 그런 가정에서 잘 자라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 원 가정에서 보호와 또 국내 입양 또 국외 입양으로 이어지는 가정 교육의 보호 이 순서를 말합니다. 베이비박스의 운영 주체인 주사랑 공동체는 이 원칙과 순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개정된 그 현행 입양특례법은 어떠한 안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안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를 강제하는 이런 법이죠. 자, 이로 인해서 10대 미혼모와 또 이제 강간이나 건친으로 또 그 외도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 그리고 불법 이 외국 노동자들의 출생 신고는 거의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이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73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되었고요. 또 그 중에 현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에 빠진 1,200여 명의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이제 가야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는 1,673명의 아이들 중 최근 3년간 90% 이상 아이들의 부모를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의 그 아이들이 신생
친생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는 이 참 사실은 갈목할 만한 일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 그 가정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물심장면을 다해서 물품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이 포기된 70% 정도 아이들, 가정보호가 이제 절실한 아이들은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 대한 가정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시설에 보호된 아이들 중에 97%의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하는 그 감사원 보고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8년 4월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께서 이제 우리가 건의하여서 비밀출산법,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밀출산제가 아닌 이제 익명출산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익명출산제는 알맹이가 빠진 그러한 법안이 아니겠습니까? 자, 국회에서는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이 법은 나라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서 비밀출산을 돕기 위한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병원에서 출생 즉시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며 아이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서 양육 지원을 하는 이제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밀 출산한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이 아동들은 신속하게 입양 실행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임신만 시키고 사라진 친생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여 미혼모가 안전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지금 베이비박스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밀출산법, 비밀출산 및 이제 임산부 지원, 또 이 특별법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